KBS 1라디오 스포츠 국가대표 응원 프로젝트 나는 국가대표다. 오늘의 주인공 권순우 선수를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야, 영광입니다. 자, 그리고 저 혼자면은 조금 외로우니까요. 함께 이야기해 주실 분 모셨습니다. KBS의 스포츠 너무 많은 걸 아셔서 나무 위키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정현호 스포츠 PD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권순우 선수는 저희 프로그램의 처음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네, 작년 코로나 때문에 이제 대회를 못 뛰었을 당시에 한번 왔었고요. 초대를 해주셔서 또 이렇게 또 올해 또 이렇게 1년 만에 다시 초대를 해주셔서 두 번째 출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김지한 기자한테 물어봤습니다. 그 당시 이제 어떤 내용들을 물어봤냐 했더니 가장 기억에 남는 게 굉장히 자신감이 넘쳤다. 권순우 선수가 할 수 있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다고. 그때 너무 이렇게 제가 자신감 있게 네. 또 얘기를 많이 했었어가지고 사실 좀 많이 부담이 됐었어요. 근거 없는 자신감은 아니었던 게 확실했던 거예요. 그렇죠. 야, 이 2021 시즌은 뭐 그냥 기가 막히게 보냈지 않습니까? 성공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까요? 이번 시즌. 네, 일단 올해 제가 생각지도 못했던 성적들이 나와서 네. 정말 성공적인 한 해였던 것 같아요. 일단 6월에 롤랑 가로스 프랑스 오픈에서 1라운드에서 상대가 이제 케빈 앤더슨이었는데 2018년도 윈블던 준우승자로 알고 있는데 윈블던 준우승자를 상대로 승리를 하고 2라운드에서는 안드레아스 세피에게 3대 세트 스코어 3대0 승리. 이로써 이제 본인의 첫 그랜드슬램 대회 3회전 진출을 당시에 이제 이뤄냈죠. 비록 이제 3라운드에서는 마테오 베레티니에게 패했지만 이 선수가 또 세계 랭킹 9위에 굉장히 강호 선수였으니까 또 첫 세트에는 굉장히 좀 접전을까지 가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클레이 코트에서의 적응도 좀 유의미했다 이렇게 제가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당시에 이후에 이영택 선수 이후 13년 만에 또 올림픽에 진출을 하기도 했죠. 출전을 했고 예. 참고로 이영택 선수가 제가 보니까 그 유튜브 채널에서 이상형 월드컵 우승자로 꼽았던 지금도 뭐 변함 없습니까? 네, 물론 변함없죠. 어. 일단 제가 테니스 시작할 때부터 이영택 원장님은 저희의 전설이셨으니까 레전드. 네, 레전드셨어요. 예. 준비된 멘트들. 아니. 그리고 나서 이제 9월에 있었던 아스타나 오픈에서 또 누르스탄에서 우승을 차지했잖아요. 이것도 역시 아이돌 이상형이 월드컵 우승자인 이영택 원장님 이후 18년 만에 ATP 투어에서 단식 정상에 올랐던 거고 이후에 또 이제 개인 최고 랭킹을 52위까지 경신을 했잖아요. 네. 이번에 우승했던 당시에 만 23세 9개월 맞죠? 네, 이 맞아요. 나이도 이영택 당시 선수가 만 27세였으니까 최연소 우승 기록도 경신을 했다. 또 이번 시즌 뭐 성공적으로 보냈다. 그럼 점수를 주자면 몇 점? 뭐 120점이 아닐까 생각해요. 오. 100점을 넘어서서 100점을 넘어섰다. 사실 또 올해 세웠던 목표들을 처음으로 제가 테니스를 하면서 다 세웠었거든요. 네. 그래서 또 우승까지 했고 생각지도 못한. 정말 축하드립니다. 네. 근데 시즌 초반에는 좀 잘 풀리지 않았다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네, 사실 시즌 초반에 항상 전 좀 잘하고 싶었던 마음이 컸었는데 네, 항상 매년 시즌 초반이 좀 어려웠었던 것 같아요. 이유가 어떻게? 아무래도 이제 좀 동계훈련도 하면서 이렇게 이제 텀도 많았고 뭐 물론 모든 선수들이 똑같지만 그래도 그 이제 훈련하면서 이제 시즌이 끝나고 11월, 12월, 뭐 1월 이렇게 텀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합 감각 면에서 조금 많이 떨어졌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경기 감각 올리는데도 좀 오래 걸렸었고. 네. 어쨌든 뭐 반전이 있었으니까 결국 성공으로 끝난 건데 맞아요. 어떤 계기가 있었나요? 계기였다기보다는 그냥 계속 도전했던 것 같아요. 이제 보통 원래 좀 힘들거나 이럴 때 한국에 이렇게 한 번씩 들어오고 있었는데 이제 한국에 들어오지 않고 계속 이제 대회 뛰면서 예. 부딪히다 보니까 또 기회가 계속 왔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 당시에 그 프랑스 오픈 아까 말했던 6월에 있었던 대회 그리고 저는 그 전에 그 4월에 마르베아 안달루시아 오픈 때도 8강에 진출을 했잖아요. 이 두 개가 둘 다 클레이 코트였단 말이죠. 이때 이제 좀 클레이 코트랑 좋은 인연이 있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 코트는 어떤 코트를 좀 선호하고 그런 게 있나요? 사실 클레이 코트는 제가 좀 자신이 없었어요. 아. 그리고 좀 성적들도 많이 없었고 했었는데 이렇게 또 저도 생각지도 못하게 또 이렇게 클레이 코트에 또 재미를 느껴서 아하. 네. 또 프랑스 오픈 때 좋은 성적이 나왔던 것 같아요. 사실 그래서 코트는 딱히 제가 뭐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는 없는 것 같아요. 네. 3회전에서는 그때 세트 스코어 뭐 0대 3으로 지긴 했지만 1세트는 정말 그때 대등한 상황이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때 상황 좀 설명해 주시죠. 그때는 또 이제 제가 3회전까지 진출했던 상황이고 이제 사실
세계 랭킹 10위 안에 있는 선수랑 경기를 하다 보니까 맞아요. 저도 좀 근데 사실 전 기회라고 오히려 좀 생각을 했었어요. 그날 이제 뭐 그 대회 때 컨디션도 굉장히 좋았었고 그리고 이제 뭐 연습도 한번 해봤던 선수여서 네 어떻게 보면 또 분위기도 근데 사실 좀 날씨도 많이 흐렸었고 네. 이래서 네. 맞아요. 네. 또 그 당시에 뭐 1세트까지는 진짜 거의 6대6까지 갔으니까 근데 이제 거기 1세트에서 좀 아쉽게 세트를 내주는 바람에 2, 3세트 소위 말해서 좀 약간 기가 눌린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좀 아쉬웠거든요. 힘이 빠졌다.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래도 데뷔 이후에 처음으로 메이저 32강 아닙니까? 네, 맞아요. 뭐 글쎄요. 졌지만 잘 싸웠다. 음. 값진 경험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좀 6대6을 가고 나서 좀 많이 이기고 싶다라는 또 생각이 많았어요. 그쵸. 사실 배우겠다라는 마음가짐이었다가 6대6을 가면서 제가 이길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에 또 긴장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오히려 긴장을 하는 바람에 또 좀 네, 하는 바람에 실수가 좀 많이 났던 것 같아요. 그러네. 또 멋진 경험 얘기를 또 들려주시면 좋겠어요. 올림픽 출전. 딱 올림픽 출전이 확정이 됐다. 그 이야기 딱 들었을 때 기분이 어땠나요? 사실 올림픽이 제가 프랑스 오픈에서 좀 많이 결정이 나는 상황이었어요. 그쵸. 거기서 이제 대회 성적이 좋아야 랭킹 포인트가 올라가야 이제 올림픽 출전을 할 수 있는 그런 확정이 있었는데 사실 저희도 계속 보고 있었거든요. 이게 들어가니 많이 계속 체크하고 있었는데 딱 프랑스 오픈 3회전 가면서부터 이건 됐다라고 이미 예상은 했었어요. 그래요. 진짜요? 네. 사실 우리가 그동안 테니스 올림픽 못 나간 게 몇 년이죠? 13년 만에 출전이었죠. 그 당시에 이제 베이징 올림픽이었습니다. 참고로 내년에도 베이징 올림픽이 동계 올림픽으로 열리는데 맞네요. 그 당시 뭐 베이징 올림픽 하면은 기억나시는 게 뭐 박태환 선수, 뭐 장민환 선수 이분들 금메달 딸 때였으니까 무려 13년 전이죠. 예. 약간의 뭐 책임감 같은 것도 있었을 것 같아요. 올림픽 출전했을 때. 사실 책임감보다는 출전에 좀 많은 큰 의미를 뒀었어요. 제가 올해 뭐 올림픽을 뛸 거라고 생각도 못했었고 물론 그 목표 안에 있었긴 했지만 네. 그리고 뭐 또 13년 만에 출전이라고 해서 또 네 뭐 물론 부담감이 없진 않았지만 그래도 좀 출전에 큰 의미를 많이 뒀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근데 이제 태극 마크를 달고 뛴다는 게 좀 다르잖아요. 물론 투어 때도 대한민국 이름으로 뛰긴 하지만 진짜로 국가대표로서 이제 입소를 해가지고 뛰는 그런 올림픽에 나갔던 소감은 또 투어 뛸 때랑 좀 달랐죠. 확실히 부담감이 좀 많이 달라요. 아 그래요? 제가 좀 뭔가 좀 해내야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뭐 의미에 큰 초점을 두긴 했지만 네네. 좀 그런 부분에서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 올림픽 그 결과는 어떻게 당시에는 됐죠? 네, 1회전에서 탈락을 했죠. 상대가 좀 워낙 잘하는 선수이기도 했지만은 그 당시 이제 그런 부담감도 분명히 어느 정도는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날 사실 저도 컨디션이 안 좋진 않았는데 아, 그래요? 좀 상대방 선수에게 박수를 쳐주고 싶었던 경기였던 것 같아요. 워낙 너무 잘쳐서. 너무 잘했어요. 그때. 아유, 네. 그 있잖아요. 그 조박, 노박 조코비치도 금메달 못 땄거든요. 그러네. 그 일본 그날 날씨가 뜨겁고 힘들었어요. 예, 쉽지 않았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일단 권순우 선수하면 ATP 네. 세계 대회 첫 우승 얘기를 많이 듣고 싶어 할 겁니다. 네. 당시에 내가 이번 대회 우승할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있었나요? 아니요. 아니에요? 그때 당시는 또 제가 이제 데이비스컵이라는 국가대항전을 미국에서 치르고 갔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코트도 잔디 코트 다른 코트면이었고 아, 그리고 이제 또 대륙 간의 이동이어서 거의 뭐 한 30시간 가까이 비행기를 타고 넘어가서 그래요? 이제 하룻밤 자고 바로 시합하는 스케줄이었어요. 그래서 그럼 쉽지 않았겠구나. 네, 그래서 이제 경기 들어가기 전에 이제 코치님한테 어떤 핑계를 대고 이제 지고 나서 얘기를 하지. 벌써부터 밑밥부터 준비를 하고. 깔고 그렇게 들어갔는데 네. 또 오히려 마음 편히 하다 보니까 경기 성적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고 나서 할 그 뭔가 핑계를 계속 생각을 하고 있었군요. 네, 결국에 이제 그 핑계를 쓸 일이 없었네요. 네, 쓸 일이 없었죠. 시차가 뭐 적응이 안 됐고, 네, 맞아요. 네. 잔디 높이가 좀 내 스타일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결국 비겁한 변명이 될 뻔했습니다. 네. 맞아요. 자, 그 당시에 이제 권순우 선수가 네. 우승을 하기까지 제 기억이 맞다면 풀세트를 2번을 갔었고 그 다음에 상대 이제 16강, 8강, 4강 선수를 제가 찾아봤는데 16강 상대 라요비치가 세계 랭킹 당시 35위 그리고 8강 상대했던 라슬로 제레가 49위 그리고 이제 4강 상대도 부블릭도 34위니까 세 선수 모두 권순우 선수보다 랭킹이 높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봤더니 8강전 첫 세트가 저는 기억이 좀 납니다. 듀스까지 가는 접전 끝에 이제 1세트를 따내고 4강에서는 또 이제 첫 세트를 내주기도 했었고 굉장히 좀 어려운 경기들이 많았을 텐데 그 당시에 16강, 8강, 4강 좀 어떤 장면들이 좀 가장 먼저 기억에 나나요?
일단 뭐 샷들보다도 네네. 일단 저가 느낀 거에 있어서 일단 침착함이 되게 여유롭게 경기를 했던 것 같아요. 아 그냥 모든 경기들이 다. 네, 뭐 저보다 랭킹 높은 선수들이랑 하든 뭐 어떤 선수들이랑 하든 좀 여유를 갖고 좀 경기를 했던 것 같아요. 네, 저도 모르게 그때 여유는 네, 어디서 나온 건지는. 저도 잘 모르고. 그러니까요. 네, 뭐 매 경기가 결승전 같았겠죠. 네 맞아요. 우승을 딱 하고 나니까 무슨 생각부터 들던가요? 사실 전 제가 우승할 거라 생각을 못했어서 음흠. 좀 많이 어벙벙했어요. 어벙벙할 정도로. 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해. 또 사실 4강전까지는 경기를 하면서 제가 긴장을 하나도 안 했었거든요. 오히려. 근데 결승 전날은 또 이제 상대방도 해볼 만하고 그렇죠. 또 이게 한 번만 이기면 우승인데 또 우승이랑 준우승은 또 다르잖아요. 완전 다르죠. 아유. 또 긴장도 많이 했었고 음. 오히려 좀 긴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딱 우승 딱 했을 때도 막 기분이 좋다라기보다는 와 이게 맞나? 아. 약간 좀 이런 생각도 많이 했고. 네. 오히려 긴장을 결승전에 오니까 이제 실감이 나서 그랬군요. 네. 결승을 내가 했나? 뭐 이런 생각. 네, 그렇죠. 진짜 우승한 게 맞나? 네. 아니 벙벙할 정도로. 하지만 그때 뭐 떠올랐던 얼굴들도 있었을 거예요. 아니요. 하했어요? 완전 하했어요. 예. 네, 진짜 일단은- 왜냐하면 준비를 하려면은 내가 네. 조금이라도 생각을 해야 뭐 이제 고마운 분들 언급이라도 하는데. 그렇죠. 예. 이게 무슨 뭐 연기 대상 시상식도 네. 아니고 무슨 뭐 부모님, 아버님, 코치님 뭐 심지어 뭐 미용실 원장님 이런 시차 적응 때문에 예. 핑계 대려고 준비하고 있었다는데. 그리고 사실 기억나는 건 제가 4강전 경기 날이 코치님 생일이셨거든요. 그런 것도 있구나. 또 상대방이 사실 4강 경기가 제일 힘든 상대 선수였고. 그렇죠, 부블릭 선수가. 네, 그래서 그날 경기가 그래도 좀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음. 네. 코치님이 고맙다고 하시더라고요. 최고의 생일 네, 선물. 최고의 생일 선물이라고. 운동 선수들은 어때요? 보통 이제 시험 보기 전에 뭐 미역국도 안 먹는다 그래서. 그러니까 루틴 같은 게 있겠죠. 예, 시험 당일날 생일이면 막 엄청 억울하고 특히 제 생일이 항상 보통 수능이에요. 아, 진짜요? 제가 11월에 태어나서 저 생일 당일날 수능이었거든요. 아, 진짜요? 그래서 엄마가 미역국을 끓여줘야 돼 말아야 돼 고민하셨는데 아예 케이크 먹을 때죠 뭐. 어때요? 그때 코치님도 뭐 생일이었고 혹시 그 나라에서 미역국을 드시지 않았는지. 코치님도 모르고 계셨대요, 생일을. 생일인데 본인 생일도 정말 열심히 집중해서 했구나. 진짜 저희도 시합 들어가기 전에 알았고 이제 핸드폰 보고 있다가 아. 카카오톡에 막 뜨잖아요. 그렇죠. 그거 보고 알아가지고 이걸 끝나고 멋있다. 네 챙겨 드리지도 못했는데 또 그날 다행히 이겨서 최고의 선물이죠. 최고의 생일 선물을 다행이었던 것 같아요. 코치님께 맞습니다. 드렸습니다. 권순우 선수. 자 이렇게 세계 투어에서 월드 투어에서 우승을 하면 어떻습니까? 그 이후로 조금 뭐 이렇게 대우가 달라집니까? 일단 선수들 사이에서 인정을 해줘요. 중요하죠. 인정. 네, 인정을 해줘요. 아. 또 랭킹 높은 선수들이라고 투어 우승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투어 우승 하나도 이렇게 선수들 가운데서 몇 명 없어서 좀 대우가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선수들 사이에서도. 네, 뭐- 우승을 해본 선수랑 안 해본 선수는 다르니까 네. 한 번이라도. 세계 랭킹이 아무리 높아도 네. 우승을 못 해본 선수가 있을 수 있겠네요. 왜냐면 네. 준우승만 계속해도 맞아요. 랭킹 올라가니까. 그렇죠. 네. 대단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테니스 월드 투어 ATP에서 우승한 선수 옆에 있습니다. 배우를 좀 다르게 해드려 의자를 좀 금의자로 바꿔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우승을 해서 그런가요? 일단 이 헤어스타일이 골든 헤어, 황금색이 됐습니다. 1년 전과 조금 모습이 달라졌다 우리 제작진들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네. 원래 재작년에도 머리 스타일이 이랬었어요. 뭐 노란색 했다가 연보라색 했다가 핑크색 했었는데 원래 작년에 이제 좀 돌아왔다가 이게 다시 보니까 제가 좀 머리 색깔 바꾸는 거에 스트레스가 풀리더라고요. 풀리면 해야 돼요. 네, 그래서 맞아요. 이번에 들어와서 그냥 해버리자 해서 뭐 핑크색도 했었고, 아, 진짜요? 네, 뭐 회색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머리가 많이 상해서 이제 또 관리를 해야 되고. 네, 관리해야 되고 지금 또 이제 이러다 보니까 또 나가기 전엔 또 머리 밀게 생겼고요. 아, 진짜요? 엄청 상했구나. 네, 이제 근데 뭐 헤어스타일뿐만 아니라 몸집이 좀 커졌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이제 좀 투어 다니면서 보니까 이제 외국 선수들이 아무래도 좀 체격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확실히 저희 아시아 선수들보다 좀 좋다 보니까 그렇죠. 저도 좀 키워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또 이제 트레이너 쌤이랑 좀 웨이트적인 부분에서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체격적으로도 좀 많이 키우면서 좀 뭐 공도 세지는 느낌도 있었고. 그렇죠. 네. 최근에 뭐 보니까 서브 속도가 거의 최고 시속이 216km까지 나왔다고 하던데 다음 시즌을 대비해서 권순우 선수가 좀 더 벌크업을 할 건지 아니면은
뭐 장기인 스피드를 살리는 유형을 계속 강화할 건지. 여기서 조금 더 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몸을 좀 그래요? 더 키워서 스피드도 뭐 물론 올려야 되고. 근데 경기를 하다 보면 또 다시 빠지게 돼 있어요. 아, 그래서 그쵸. 지금 안 해놓으면 좀 네, 동계 동안 준비를 해놓고 왜냐면 투어 다니고 이러다 보면은 체력적으로도 붙일 때가 있을 거니까. 맞아요. 야, 체력 관리 평소에 어떻게 하세요? 일단 많이 뛰어요. 진짜 어. 많이 뛰어요. 런닝을. 동계 훈련할 때는 네. 체력 운동을 진짜 많이 해요. 400m 트랙도 진짜 많이 뛰고요. 음. 근데 하다 보니까 경기를 하다 보니까 조금씩 이게 경험이 쌓이는 것 같아요. 체력도. 그렇죠. 네. 뭐 늘기도 느는데 조금 이게 뭐라 그래 체력 분배를 좀 하는 경기 안에서? 네, 경기 안에서 그런 게 좀 생기는 것 같아요. 네. 어쨌든 뭐 다음 시즌을 준비하는 이제 동계 시즌은 이번 시즌에 부족한 면을 일단 보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에 중점을 두고 훈련하실 계획입니까? 일단 아직 체력적인 부분도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서 일단 아직 또 체력을 더 키워야겠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실 뭐 기술적인 거는 경기를 하면서 조금 경험을 쌓는 게 많아서 뭐 물론 기술적인 면도 하겠지만 네네. 체력적인 부분에 좀 더 이번에도 포커스를 좀 많이 맞추고 이번 동계 훈련에서는. 네. 내년에는 어떻게 그럼 출전 대회 수를 늘립니까 줄입니까? 올해 지금 일단 몸 상태가 막 100%는 아니었어서 그렇죠. 좀 시즌을 일찍 끝내고 들어온 상태여서 예. 내년에는 올해보다 그래도 경기를 한 5개에서 10개 사이 정도 더 뛰어보려고 10개 정도면 네. 거의 30개. 네, 30개 정도는 뛰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내년에 아시안 게임도 있는데 아, 맞네요. 예, 대회를 더 늘렸다가 체력적인 문제가 생기거나 그러진 않을까요? 사실 근데 체력적인 부분에선 또 8월 달이면 크게 문제 없을 것 같고요. 아, 오히려 그런가요? 그리고 오히려 이제 중요한 경기가 있을수록 그 전 대회에서 좀 경기를 하고 가는 게 좋아요. 아, 약간 이게 웜업 느낌이 네, 웜업 웜업 느낌을 이렇게 해서. 네, 어쨌든 경기를 계속 해 나가야 이게 경기도 늘기 때문에 그렇죠. 네, 오히려 막 2, 3주 막 연습하고 준비 잘하자 이런 마음보다는 그냥 네, 경기를 뛰면서 실전 네, 게임 감각이 좀 익히는 게 좋을 것 그게 같아요. 중요하군요. 네. 어쨌든 내년 시즌 초반은 뭐 포커스가 그 호주 오픈에 네. 맞춰져 있겠죠? 네, 맞아요. 호주 오픈에서 아직 좀 좋은 성적이 없어서 또 항상 시즌 초에 성적이 안 좋다 보니까 이번에는 좀 호주 오픈에 좀 많은 포커스를 맞추고 싶어요. 그렇죠. 지금 보니까 프랑스 오픈은 3회전 이번에 진출했고 윈블던, US 오픈 다 2회전까지는 올랐는데 호주 오픈만 아직 1회전에서 계속 컷오프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보완하고 싶은 생각도 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호주는 우리나라랑 시간이 비슷하잖아요. 네, 그래서 맞아요. 또 좋아요. 네, 경기 복시기에도 아무래도 좀 그렇죠. 많이 네. 그러니까 유럽이나 뭐 미국 이런 데는 항상 뭐 새벽이나 아침에 하니까 녹화 방송으로 보는 경우가 많은데 맞습니다. 예. 아 이번 네. 호주 오픈에 뭐 좋은 성적 기대합니다라고 하면은 부담이 되실 것 같아요. 아, 부담을 주세요. 아 부담 줘도 어, 돼요? 아, 그런가요? 그런 타입입니까? 네. 약간 부담 느껴야 잘하는 타입? 뭔가 책임감이 있어야 그래도 저도 열심히 하니까 아. 네, 오히려 부담이 없으면 열심히 못할 것 그렇다면 이제 부담감을 더 드리자면은 아니 저희 방송국 안에도 아, 예. 이 테니스 광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당장 저희 들어오기 전에도 계속 사인해드리느라 바쁘고 저희 동기 PD가 또 워낙 안정적인 포핸드랑 서브를 좋아한다고 전해달라는 메시지도 있었고 요즘 테니스의 인기가 정말 대단하잖아요. 아 대단해요. 요새 테니스 동호회 뭐 테니스 코트 실내 코트 잡을 수도 없어요. 네, 이렇게 어마어마합니다. 높아진 네. 인기를 혹시 좀 실감한 기회가 있었나요? 한국 들어온 다음에? 주변에서 얘기는 많이 들었어요. 음. 네, 뭐 실내 코트도 많이 생기고 뭐 맞아요. 심지어 실내 코트는 생기는데 뭐 코치분들이 부족하다는 얘기도 들었고 아, 그런 거 있어서 좀 그래도 테니스도 요즘 좀 많이 찾아주시는구나 생각. 그렇죠. 그래서 이럴 때 더 잘해야 되는데 괜히 일찍 들어왔나라는 생각. 아잘 들어오셨습니다. 이제 네. 또 팬들한테 또 약간 팬 서비스 차원에서 그렇죠. 여러 또 매체에도 또 이게 좀 드러내 주시고 그래도 짬짬이 훈련은 게을리 하시면 안 되겠지만 맞습니다. 말이죠. 왜냐하면 요새 그 사회 관계망 서비스 뭐 인별이나 뭐 페이스 이런 거 보면요 거기 예전에는 뭐 다 먹는 것만 올라왔거든요. 요새는요 테니스가 그렇게 많이 올라와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 테니스 동호인들이 진짜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다고 하네요. 권순우 선수는 정말 동호인들에게는 거의 신급입니다. 아이돌이죠, 진짜로 예. 아이돌. 네. 그분들에게 좀 한마디 남겨주시죠. 일단 뭐 항상 응원해 주시는 팬분들 덕분에 제가 이렇게 또 올해 성적을 잘 낼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뭐 내년에는 뭐 테니스 인구가 더 많이 늘어나고 뭐 팬들이 더 많이 생기고 하면 그래도 저도 좀 더 성적을 내면 아무래도 테니스도 뭐 축구나 야구처럼 인기 스포츠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네.
내년에는 좀 더 좋은 모습으로 네,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야, 이거 이제 1년 지날수록 이 일신우일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 네네. 점점 성장해 가는 모습을 보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한편 드라마 같아요. 그렇죠. 1년 전에 인터뷰 때는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냥 너무 그냥 자신 있게 모든 걸 그냥 다 막 자신 있게 얘기한 것만 기억나요. 그런데 이제 네. 뭐 그때 말했던 거 대부분 다 이룬 것 같은데 그렇다면 또 이제 새로운 목표를 세워야 되지 않을까. 네. 내년 목표가 있다면 일단 아시안 게임 금메달인 것 같아요. 아시안 게임 금메달. 네. 충분히 가능하죠. 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호주 오픈에서 좀 좋은 성적을 거두고 싶고 음흠. 뭐 또 만약에 나중 후에 또 뭐 성적이 좋다면 500 시리즈에서 아, 그렇죠. 아하, 이번에 네, 우승한 이제는- 대회는 250 시리즈였으니까. 네 250이었으니까 이제 500에서 또 우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은 목표가 있어요. 그 숫자의 의미는 뭐죠? 그 이제 포인트 랭킹입니다. 네. 여기 ATP 투어에서 우승했을 때 받는 포인트. 네. 그래서 250 대회, 500 대회가 있고 1000 대회가 있는데 그 위에 이제 그 그랜드슬램이라 그래서 메이저 대회. 예, 메이저 대회가 있는 거고. 네. 가장 낮은 포인트가 250 대회긴 하지만 그 당시에 이제 제가 봤더니 참고로 그 당시에 출전했던 랭커들이 250 치고 꽤 높더라고요. 그래서 권순우 선수의 우승이 그렇게 막 엄청 낮은 대회는 아니었다. 좋습니다. 내년에는 500 대회에서 우승하시면 그럼 모시기가 어려워. 불러주시면 와야죠. 아, 예, 역시 이런 것은 다 저희가 그렇습니다. 박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건 박제해서 내년에도 또 모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하신 정현우 PD 오늘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앞서도 그 얘기를 하셨지만 축구 야구보다 더 인기 종목이 되었으면 좋겠다. 사실 테니스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개인 구기 종목 중에서는 최고 인기 종목이잖아요. 근데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 인기가 많지 않지만 저는 오늘 권순우 선수가 얘기했던 것 중에 가장 감명 깊은 게 부담을 즐기는 느낌. 그런 스타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하는데 권순우 선수의 그런 성격들이 스타가 되기에 이제 부족함이 없다라는 점에서 조금 더 우리가 많은 기대를 해도 좋다. 그런 자, 생각이 우리 들더라고요. 권순우 선수는 어떠셨어요? 네, 저도 일단 이렇게 다시 1년 만에 불러주셔서 너무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네네. 뭐 내년에는 좀 더 좋은 모습으로 어허.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작년에 굉장히 러프하게 자신감 넘치는 사나이였지만 지금은 이제 한번 해보셨으니까 겸손한 사람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내년에 더 멋진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자,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우 선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현호 PD도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